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오늘은 해나의 전시회 가는 길 17번째 에필로그인데요. 오늘은 4편의 전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리히터 나의 미치광 이웃, 파샤드 파르장키아 만개의 눈, 김찬송 더 블루 아워, 티보의 램 꿈의 화원, 이렇게 4개의 전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마닐야와 2011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한 벌거벗은 남성을 터번을 쓴 남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일여화의 영이 하나 더 붙어 마닐야화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9.11 테러가 발생한 세계무역센터의 붕괴 지점인 그라운드 제로가 연상됩니다. 헤이조 2011 미국 마초의 상징인 말보로맨과 터번을 쓰고 모험을 떠났던 아랍인, 하지만 지금은 발기부전이나 암을 유발하는 아이콘으로 변모한 카우보이 모자의 사나이와 테러리즘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힌 터번을 한 사내일 뿐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함께 모여 담뱃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눈물과 침 2001 이 작품은 1916년도에 한 작은 엽서에서 시작됩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다리를 잃은 독일 소년병 2명이 목발을 집은 채 걸어가는 사진이었죠. 작가는 이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 눈물과 침을 작업했습니다. 사람이나 사이보그 혹은 곤충으로 보이는 형상이 쌍을 이룬 그림처럼 보이죠. 흰 고릴라는 갈 길을 간다 2000 사회에 관심이 많던 리히터에게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삶을 돌아보는 커다란 계기가 됩니다. 이후 베를린 대학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며 그가 천착한 주제는 과잉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서사는 빼고 네온사인, 영화, 광고, 경고 표지판, 자동차 등의 모티프를 모두 혼합하여 시각적인 충격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정리하려고 했던 나름의 시도였다고 합니다. 흰 고릴라는 1966년 생포되어 남은 생을 스페인의 동물원에서 살아야 했던 알비노 고릴라 리에베를 암시하며 작가는 이 고릴라가 우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니엘 리히터는 이 그림 속에서라도 흰 고릴라의 동물원을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가길 원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해설은 다니엘 리히터 오디오북의 전시 해설을 참고했습니다. 힘과 권력, 빛과 그림자, 디아스포라와 아나스포라, 전쟁과 정의 등 세상의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말을 걸며 새롭고 깊이 있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 첫 번째 전시는 독일의 회화 작가 다니엘 리히터의 나의 미치광 이웃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회화 작가 다니엘 리히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펑크 록밴드의 포스터와 앨범 재킷을 그리는 것으로 미술 활동을 시작한 회화 작가입니다. 20대의 사회운동과 음악에 심취했던 작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함부르크 예술대학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하죠. 신문기사, 잡지, 영화, 미술사, 광고 등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이미지를 재해석해 작품의 재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공포와 불안을 포착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회화로 펼쳐냅니다. 다니엘 리히터의 작업은 3번의 분기점을 가져요. 1990년대에는 추상회화의 자유로움을 실험하고 2000년대에는 구상성과 서사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다시 추상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니엘 리히터의 작품에서 서사가 본격화되는 2000년 회화부터 인체의 형상에 집중하는 근래의 회화까지 20여 년간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다니엘 리히터에 대한 소개는 스페이스 K의 전시 리플렛을 참고했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인 나의 미치광 이웃은 이웃인 네이버의 철자를 의도적으로 바꿔 네이바로 만들었는데요.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작가 특유의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합니다. 전시를 보며 그의 작품은 추상, 서사, 사회적 메시지로 구성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기괴한 느낌을 주는 그의 작품들이 내 취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작품이 담아낸 의미들이 하나하나 성숙하고 여물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오디오 가이드는 소유진 배우의 재능 기부로 제작되었는데요. 작품을 보며 하나하나 도슨팅을 들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리히터의 작품 속에는 작가의 위트와 날카로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구상회화에서도 그의 위트가 잘 드러나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눈물과 침, 흰 고릴라는 갈 길을 간다, 테리파, 헤이조였습니다.
다니엘 리히터는 새롭고 깊이 있는 회화가 궁극적인 수단이자 목표라고 말합니다. 예술이 현실을 반영하는 일에 대해선 예술가나 관객들도 다양한 호불호가 있잖아요. 저의 경우는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사회 전반의 이슈들을 반영하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업을 성숙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존 버거를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궁극적으로 저의 창작물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길 바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시가 너무 큰 인사이트와 영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롭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독일의 대표 작가 다니엘 리히터. 이번 전시는 9월 28일까지 스페이스 K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날카롭고 위트 있는 시선. 다니엘 리히터는 갈 길을 간다. 여러분, 창작자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 자신만의 언어. 둘째, 독창적인 시선. 셋째, 미래지향적인 열린 태도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란 출신 작가 파샤드 파르잔키아는 이 세 가지가 함축된 인물입니다. 파샤드 파르잔키아는 1980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나 9살 때 이란 혁명의 여파로 가족들과 덴마크로 이주합니다. 이질적인 문화를 동시에 접하는 환경에서 자라며 13세기 신비주의 시인 루미를 비롯한 페르시아의 시문학, 고대 페르시아 철학자 차라투스트라의 사상, 이란의 영화 감독 아파스 키아로스타미의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깊은 조예를 쌓는 한편 새롭게 접하게 된 서구의 시각문화와 대중문화, 현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파샤드 파르잔키아의 그림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유로워요. 어린아이의 장난 같은 그의 그림은 과거와 현대를 융합하여 표현할 때도 색이나 표현에 대해서 제약이 없습니다. 과거를 매개로 서사를 담아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틀을 깨고 예술의 세계를 항해하고 있는 자유로움이 느껴지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대중문화, 이란과 서구 문화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이미지를 발견하고 귀여워.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해석하여 끝없이 연결되는 이야기로 재탄생시키는 그의 17점의 신작과 근작회와 25점의 드로잉으로 구성됩니다. 약간 하정우 배우의 그림풍이 비슷한 결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정우 배우가 집과 일상의 풍경들을 그리며 내면에 깊이 침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면 파샤드 파르잔키아는 다양한 서사가 융합된 이야기들을 작품 속에 담아냅니다. 아마도 그의 독특한 문화적 환경이 그만의 고유한 작품 세계를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경험만한 자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파샤드 파르잔키아는 내면에 가진 이야기가 넘쳐 흘러 작업을 해야만 하는 사람처럼 다양한 스토리를 작품 속에 담아내는데요. 미술 애호가라면 이번 전시를 꼭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작업들이 더 기대되는 파샤드 파르잔키아의 전시는 9월 8일까지 파운드리 서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고유한 경험이 만든 단 하나의 작가, 파샤드 파르잔키아의 위트 넘치는 세계. 그림 속에 사람의 손이 등장합니다. 그 위에 공이 올려져 있어요. 실제로 이 장면을 연출해보면 공을 올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흘러내리는 듯한 색채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구가 그림의 힘을 더합니다. 저녁해가 들어오는 방향을 타고 그림 속 그림자가 흘러갑니다. 작품을 배치할 때 작가는 의도적으로 이 자리를 선택하고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맞춰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등을 드러낸 여인의 뒷모습에 한참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구매할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지금 소개할 전시는 이미 전시가 끝난 전시입니다. 하지만 제가 올해 만난 작가 중 가장 놀라웠던 작가라 이번 에필로그에서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파이프 갤러리에서 만난 김찬송 작가의 전시 더 블루아워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실제이자 상상인 몸에 대한 탐구를 확인할 수 있는 29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해가 지고 뜨는 시간에 햇빛이 만들어내는 푸른 파장을 혹시 집중해서 본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찰나의 시간이지만 저는 이 경계의 시간을 좋아합니다. 김찬송 작가의 전시 타이틀인 더 블루아워는 해가 뜰 때와 질 때의 짧은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멀리 떨어져 햇빛의 푸른 파장이 주를 이룹니다. 완전히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시간이라 물체의 형상이나 실루엣을 분간하기 힘들죠. 이 시간을 문학적으로 표현해 개와 늑대의 시간이란 소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찬송 작가의 작업은 이 순간에 포착된 인물들의 몸을 표현합니다. 모호함 속에 선명함이 있는 작품이랄까요? 수채화 같은 느낌이 드는 유화 그림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페이튼과 모네 같은 화가들의 작품을 좋아하는데요. 수채화 같은 질감 위에 빛이 번지는 듯한 느낌의 그림들의 위로를 받더라고요. 김찬송 작가의 유화 그림들은 정말 아름다웠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올해의 발견이었어요. 무엇보다 김찬송 작가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영리하게 잘 여물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모음, 구, 빛과 그림자, 식물, 그림 속 인물의 시선이 떨어지는 지점들이 두드러집니다. 작가님은 오랜 시간 몸을 주제로 활동해온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올바로 감각하지 못하고 남겨진 몸 덩어리들이 캔버스 위에서 확대되어 파고드는 공기와 함께 새로운 경계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번 전시를 보며 우리의 몸은 연약하지만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섬세하게 흐르는 색채 위로 쏟아지는 빛을 이렇게 묘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작가를 만나 제 마음은 너무 두근거렸습니다. 김찬송 작가님은 어떤 세계에 침잠하든 자기만의 세계를 잘 표현해낼 거라는 기대감을 주는 분이었어요. 앞으로 만들어갈 그녀의 작업도 궁금해집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연약하지만 선명한 빛을 담은 시간 더 블루아워. 2021년 지난 겨울 화제의 드라마 그의 우리는에서 최우식 배우가 맡았던 주인공 최웅의 작품에 실제 원작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드라마 속 최웅, 고호 작가는 움직이지 않는 건물과 나무만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이 고호 작가의 실제 원작자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활동 중인 일러스트레이터 티보에렘인데요. 저의 최애 갤러리 중 하나인 알부스 갤러리에서 이번에 티보에렘의 두 번째 개인전이 열린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이번 전시는 30여 점의 분재 시리즈와 신작 호텔 팬텀, 나무 연작 등으로 구성됩니다. 티보에렘은 뛰어난 관찰자이자 섬세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빌딩과 나무를 그리죠. 그는 아침 6시쯤 일어나 스튜디오에서 기르는 나무를 보살피고 밤 8시에서 9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몇 년 전 씨앗을 심으면서부터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스튜디오에 작은 정원이 생겼습니다. 그는 정교한 선을 하나씩 그리며 완성해가는 작업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림이 최소 3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실제로 보면 사진보다 훨씬 정교하고 섬세해서 시간과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결과물이라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는 작업을 하다 실수를 하면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그린다고 해요. 관찰하고 명상을 하며 작품에 대한 상을 모으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작업 시간이 기본적으로 100단위를 넘어갑니다. 정말 섬세한 열정이죠. 그의 대표작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오리지널 작품은 600에서 700시간이 넘어갔다고 해요. 여러분, 현재 업계에 주목받는 일러스트레이터 하면 몇 명이 떠오르세요? 그리고 일러스트를 업으로 하는 작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처럼 SNS를 통해 브랜딩을 하고 속도가 빠른 세상에서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선 속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현업에 있으면 현대사회의 속도에 맞게 잊히거나 묻히기 전에 다양하게 계속 세상에 작업을 내놓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생기는데요. 저는 업으로 하는 게 아닌 취미로 하는 북튜브 채널에서도 트렌드와 속도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있거든요. 계속 세상의 속도에 맞춰 새로운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에게는 없는 걸까요? 이쯤에서 그의 원트를 파고들게 됩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머스, 유명해지는 게 아닌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전혀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의 작품은 시간, 마음, 정성이 가득 들어가야만 나올 수 있는 섬세한 디테일이 있고요. 여기에서 티보이렘의 아우라가 완성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 거기서 오는 강렬한 경외감, 작가의 철학과 뚝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정말 멋지죠? 하나의 대상에 600시간 이상을 쏟아부을 수 있는 마음. 저는 이번 전시에서 그 마음을 배웠습니다. 정성이라는 단어에 이 수식어를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티보에렘의 정성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느리게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배우고 왔어요. 시간과 정성을 쏟아 가능한 한 즐겁게, 그리고 대상의 경애를 담아 섬세하게, 이런 마음으로 저도 저의 크리에이티브를 단련해 가겠습니다. 섬세한 디테일을 가득 담은 티보에렘의 전시는 9월 18일까지 알부스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헤나의 한 줄 요약, 600시간의 디테일을 담은 압도적인 정성. 이렇게 해서 4편의 전시를 만나보았는데요. 각자의 개성이 뛰어난 4명의 재능 있는 작가를 소개할 수 있어서 이번 전시 소개를 준비하며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전시 소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헤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